북한 경제는 그야말로 쓰나미죠. 또한 김정은의 집권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식량난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이 외환한 사태도 만만치가 않죠.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 인민들의 중국 돈 사용을 강력하게 통제, 강제 몰수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에 북한의 장마당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김정은에게는 벙커버스터가 정답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당국 주민들 중국 돈 사용 강력 통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김지훈 기자가 소개한 소식. 북한 당국이 최근 장마당에서 주민들이 중국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강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낡은 북한 돈 내화 지폐 대신 1,000원짜리 은화 사용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민들에게 내화, 화폐 사용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위안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사용하다가 걸려든 북한 주민들 본인은 물론 소속 집단 전체에까지 처벌을 가하게 하겠다라는 전언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달 30일 요즘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내화 사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외화를 사용하다 걸리면 돈과 물품을 무상 몰수하고 이어 소속 집단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북한 당국이 단속하는 외화는 대부분 중국 돈으로 미국 달러는 거의 유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최근 북한 당국이 우리 돈을 사용하라라면서 각 은행에 북한 은화까지 풀었다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낡고 헐어서 끊어지고 찢어진 우리 북한 지폐를 잘 사용하지 않자 금속으로 된 돈 1,000원짜리 은화 동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하지만 외화와 바꿔줄 1,000원짜리 은화가 은행에 들어왔다는 소식에도 주민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기존의 500원, 1,000원 쇠 돈 중에서 1,000원에다 은 도금을 하였지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은행에서는 중국 돈 1원, 1위안에 내와 1,260원을 환전해 주지만 개인 환전상은 1,280원에 가능하다라면서 이 중국 돈 500위안만 교환해도 내화 1만원씩 손해 보는데 큰 돈을 바꾸면 그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가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은행에서는 환전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전화번호, 환전액을 등록하게 해 외화의 출처를 위신받을 수 있다라며 이에 나라에서 개인의 은행 거래 내역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요즘 장마당에서 일체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를 강화했다면서 이제는 외화 사용에 한한 집단 제재 방법까지 내놓고 강제로 내화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그동안 외화, 주로 중국 위안화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장마당에서 이달부터 일체 외화 사용을 금지했다라며 장마당에서 외화를 사용하다가 걸리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거래 상품을 무상 몰수당하고 해당 대상의 소속까지 집단으로 제재하도록 밝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장마당에는 신발 매대, 자파 매대, 공호품 매대, 수산물 매대, 식품 매대 등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줄마다 책임진 반장이 있다라며, 그런데 외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각 매대를 책임진 반장들에게 책임을 지고 이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외화를 사용하다가 걸리면 본인과 그가 앉은 장마당 줄 매대 줄의 전체 상품을 몰수하고 한 달간 장사를 못하게 제재를 가한다고 알려지면서 장사꾼들 스스로 서로를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비슷한 품목의 상품을 파는 매대 한 줄에는 약 30여 명의 장사꾼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나라에서 일반 주민들이 중국 돈을 쓰지 못하게 단속하는 이유는 은행에 돈이 들어가지 않자 국가가 무역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라며, 대부분의 외화가 개인의 손에 있어 국가가 돈, 외화를 유통시킬 국가무역, 유통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나라에서 각 지역의 은행 지점에 도금한 은화까지 내놓으며 외화 교환을 유도해도 소용없는 짓일 뿐이라면서 국가가 외화 사용을 강력히 단속하자 북한의 돈 많은 장사꾼들과 일부 주민들은 주로 외화를 교환하지 않고 움켜쥐고 기회를 보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지요. 이 북한의 신흥부자라고 하는 돈주들까지 전량세대로 이 전락한 북한, 이 신흥부자들인 돈주들까지 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북한에서 가장 지금 경악스러운 곳이 무엇입니까? 북한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한 김정은 멸공, 북한 인민들을 구할 수 있는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북괴 김정은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 중에 지금 현재 한미 특수부대가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 참수훈련, 윤석열 정부의 의지, 한미 동맹의 확고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급 역대 화력훈련, 경멸훈련에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 이글 전략 무인 드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일본에는 B-52H, B-1B 랜서, 죽음의 백조라고 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가 무려 10대나 와 있죠. 10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매일매일 격상되고 있지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를 전직 미 고위 관리들이 박살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은 큰일 났다라는 소식. 미군의 스텔스기가 김정은이를 이렇게 제거한다라는 소식. 또한 이제는 김정은에 대한 선제 타격, 은밀하게 침투하는 그 타격에 대해서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선제 타격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야 한다라며
전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순간까지 주저하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은밀한 침투 및 타격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침투를 한 이후 김정은이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공론화해야 한다. 전직 미 고위 관료들이 한마디로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자, 제임스 제프리 전 미국 백악관 NSC 부보좌관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외신과의 작심 인터뷰에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김정은 정권의 핵, 그에 대해 미국이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는 핵 공격 순간까지 주저하지 않았느냐. 이때까지 미국이 한 게 뭐 있느냐. 이제는 김정은 정권 까야 한다. 그런데 중국까지도 발칵 뒤집어 엎었죠.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는다고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밝혔듯이 위험을 제거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대상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없는 경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경쟁하는 가운데 일부 분야에서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또 남중국해와 잠재적인 타이완 같은 일부 문제에서는 중국과 대립을 합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미국이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은 지난 한 해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의 최고 동맹인 푸틴 대통령도 힘이 훨씬 약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는 미국에 비해 매우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공동 동맹 아닙니까? 자,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중국의 전략은 항상 분할 정복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기 위해 동맹들 사이에서 분열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이 중국과 김정은이 우리를 무찌르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따라서 이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끼리 분열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옛 소련은 당시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엄청난 핵 역량을 구축할 때도 관계를 유지하고 고위급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고 평화롭고 중국과 안정적이면서도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강력한 지도력을 앞으로도 계속 발휘할 것입니다. 자, 이에 롱 차관보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최선의 이익은 당연히 미국과의 동맹입니다. 알다시피 미국과 한국 양국은 오랫동안 협력해 왔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잘 관리하고 있는 관계의 기폭과는 다른 것입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매년 실시되는 한국군 훈련에 대해 일본이 최근 항의한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미국과 한국 관계가 가장 긴밀할 때, 한일 관계와 소통이 가장 굳건할 때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가장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중국은 매우 언짢아합니다. 자, 그리고 분리 정복을 중국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이 지금처럼 이보다 더 가까웠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한국인들은 지금 안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을 더 자신감 있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제프리 전 백악관 NSC 보좌관은 롱 차관보가 말한 것처럼 한국은 국익 관점에서 또 미국의 관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롱 차관보 말처럼 중국은 두 강력한 동맹국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한 대로 중국은 한국의 경제적 지원, 무역, 투자,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당한 이야기이고 여러 측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무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북한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놨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중 타격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는 앵커의 질문에 롱 차관보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프리 대사가 언급한 것 중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대해 똑같은 억지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북한을 억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북한의 물리적 침략을 확실히 억제하고 있지만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무기와 군사 역량을 크게 진전시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고 얘기했죠. 북한은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진전에 대해 거의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과 국제법상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데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매우 단호하고 공개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영내에서 하는 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해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둬서는 안 되며 반드시 김정은 정권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데 선제 타격이 포함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중 타격이나 그 어떤 타격도 경솔하게 실행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 어떤 옵션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선제 타격을 서둘러야 하고 이것을 미국도 동참해야 합니다. 자, 많은 청중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동맹국과 무엇보다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공격에 대해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신호를 이제는 북한에 강력하게 보내야 합니다. 또 그것은 중국에도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북중 관계에 대해 미국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고 미국과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북한을 중국이 이용하는 데 대해 미국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중국에 진심으로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일본, 한국, 그리고 영내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 미국의 핵우산의 일부라는 말은 진심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런 일련의 과정은 더 이상 김정은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김정은에 대한 은밀한 침투, 선제 공격에 대해서 이제는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한 전직 고위 관리는 미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들이 김정은 집무실을 정밀 타격하고 나와도 북한은 모를 것이라고 비공식 석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능력을 보유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롱 전 국방부 차관보는 미 공군과 공군의 다른 일부 조직은 놀라운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있을 때보다 퇴임한 지금이 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은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분명히 북한 김정은이는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미군의 공군 스텔스 전투기들이 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른 한 나라가 우리를 식별하고 그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라며 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북한에 은밀하게 들어가 김정은을 제거해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를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미국의 전 고위 관리들이 이제 김정은 너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 너에 대한 선제 타격, 너에 대한 은밀한 선제 제거에 대한 거는 이미 현실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